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뭐 그 2030 세대들이 정말 이제 정말 집 사는 마지막 기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에 그 20대 같은 경우에도 역대 지금 최고, 그러니까 약 한 전체 거래량 중에서 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사실 100채 중에서 5채를 20대가 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32%부터 출발하더니 뭐 33, 36, 최근에는 38%까지, 그러니까 100채 중에 38채를 뭐 30대,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합친다라고 하면 거의 한 43%, 44% 가까이 되는데, 뭐 조금 뭐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뭐 그 서울에 전국에 지금 집을 지금 2030 세대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그나마 좀 덜 나쁜 선택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 맞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전망을 해본다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 바로 이거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거 맞느냐? 그렇죠. 자, 지금 뭐 오를 만큼 많이 올랐지만 만약에 내년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도 저점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년 부동산 시장을 이제 살짝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그 올 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 초는 그 12.16 대책이라고 하는, 그렇죠,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연말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좀 어렵겠다. 더더구나 그 상황에서도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터지면서 결국은 사실 그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었죠. 자,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어렵고 대책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은 어렵겠다. 왜냐하면 뭐 2019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하락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결론은 그렇죠. 그런 모든 부정적인 예상들이 빗나가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그래도 좀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뭐 백신 공급에 대한 지금 소식들이 뉴스들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긍정적인 좀 이렇게 그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뭐 올해 출발하면서도 그렇고 올해 내내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제 중국 무역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뭐 회복이 된다는 얘기들. 뭐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미국이 돌아왔다 이거잖아요. 네. 미국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다자적 협력 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미국 쪽의 어떤 그 뭔가 자국 중심 이런 것에서 다자적 협력 관계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쪽의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도 좀 대폭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많은 지금 뭐 그 좀 기관들이라고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 IMF죠.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률을 지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계 경제가 한 5.2%까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5.0%까지 반등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600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그 세계적인 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는 뭐 내년에 우리가 2,800 뭐 넘어갈 거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뭐 2,600을 넘어섰으니까 정말로 2,800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가파른 회복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처음에는 L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는 쪽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죠. 자, 회복을 하더라도 U자 성장,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다. 이런 U자 성장이 뭐 일반적인 이제 전망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맞습니다. 바로 V자 성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뭐 기대감들 안고 지금 출발을 한다. 자, 그러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만 그렇게 뭐 독불장군 잘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봤는데 내년에는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좋아지는 분위기 안에서 부동산 시장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부동산 자체 내에서 지금 내생 변수 쪽에서 좀 그 초점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뭐 계속 나오는 그렇죠. 지금 뭐 전세대란 얘기는 뭐 끊임없이 지금 뉴스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고 정부가 지금 뭐 그 11, 19 대책이었죠. 이미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진정금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그렇죠. 좀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 전세대라는 게 올해 그러니까 뭐 그 국토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7월 31일 날 지금 시행을 하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진정이 되지 않겠나. 자, 그런데 이미 뭐 3,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전망은 이미 좀 빗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전세 대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세 대란이 지속된다는 건 아무래도 매매가를 이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전세가가 2배로 지금 껑충 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뭐 2배로 껑충 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전세가가 2배로 껑충 뛰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집주인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라면 자,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내 머리맡에다가 뭐 한 3억에서 4억 뭐 많게는 6억에서 7억 정도를 그냥 현금을 두고 간 거죠. 바로 네, 정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세가가 이렇게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3, 4억 많게는 지금 6, 7억까지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받아놓은 이 돈 보따리 그렇죠. 이 올라간 전세금 이것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보자라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그렇죠. 투자의 어떤 그 종잣돈을 더 마련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의 이익을 본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주택 보유자들이 투자의 여력이 더 생겼다.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전세가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었는데요.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5억에다가 내 돈 5억을 투자해서 이제 1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세가가 만약에 7억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예전에는 5억이라는 돈을 내가 마련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억이라는 돈만 마련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왜 이제 매매 시장을 자극하냐? 이것은 자, 주택 보유자는 주택 보유자대로 투자 여력이 커지는 거고 무주택자는 그만큼 내가 투자해야 되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매수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투자 쪽으로 넘어가는 좀 그런 자극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만약에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 안에. 자,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투자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지금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약 한 4만 2천 채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약 한 2만 3천, 높게 보더라도 약 한 2만 5천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자, 어쨌든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경쟁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만 가구, 올해 입주 물량이 한 12만 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10만 가구밖에 안 돼. 이러면 약 한 2만 가구 정도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입주 물량 자체도 좀 줄어드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결국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올라가고 입주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자,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본격적인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이라고 하는, 보통은 전세가고 매매가는 좀 따로 움직여 왔던 게 실질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매매는 즉시 반응한다라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2년에서 4년 정도 텀을 두고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 그래서 동반 상승의 원년이 될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지금 내년 6월 지금 그 이전에 뭐 좀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 만약에 버티기 쪽으로 다주택자들이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또 매물 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살 수도, 다주택자들 이야기죠.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부의 대물림, 증여 쪽으로 지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0채 중에서, 거래량 중에서 22채 정도가 거의, 그렇죠, 뭐 그 증여로 지금 선택을 할 정도로. 자, 송파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넘습니다. 자, 강남권은 40%까지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전세가하고 월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올라간 전세, 올라간 월세를 가지고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리해진 입장이라는 거죠. 결국은 중요하고 버티기로 매물 품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나타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매도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이잖아요. 매도자가 큰 소리 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저가 아파트 매수하고 영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자, 지금 서울의 9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매수 선호가 계속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자, 청약 쪽에서 대기하다가 지금 뭐 청약 당첨 안 되는 분들, 실망한 분들 기존 주택시장으로 대거
복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에 또 서울에 그렇게 분양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있죠. 자, 2030 세대들이 심리적 조바심으로 내년에도 좀 패닉 바잉 쪽으로 좀 나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 결국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잘한 선택이냐? 자, 부동산 오르는 추세 유동성까지 내년에 더 풍부해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정부가 지금 재건축 규제책 계속 내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확대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 일단 찬성입니다. 자, 유주택자들이 상향, 내가 입지가 더 좋은, 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갈아타는 거 당연히 잘한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늘 좋은 선택인데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방송 중에 뭐 개별적으로 다 어떤 지역에 투자하셔라. 내년에 어디가 유망하다.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유주택자들, 특히나 다주택자들도 지금 이런저런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년에 유망 투자처들 전망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건 매주 수요일 날 제가 마련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자, 설명을 드리고도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1대1로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모두 무료로 진행되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또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주택수가 좀 많은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투자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등포 쪽 지금 뭐 내년에 영등포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등포 지금 변화하는 그 중심 그러면서도 소액 투자 또 그리고 때로는 이 안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투자는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청약 가점하고도 상관없는 자 아무리 영등포가 내년에 엄청난 변화,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 야, 정말 우리가 역세권을 정말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등포 구청역이 2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자, 여기에서 채 2분이 걸리지 않는 정말 1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로 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세정거장만 가면 또 여의도까지니까 여의도 쪽에 그 역세권 수혜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 광역 급행철도라는 GTX가 2개나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자, 그것을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국회대로 지하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등포의 강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번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전체 다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중심이 또 당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준오피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 젊은 분들이 너무 뭐 이쪽은 많으세요. 이제는 뭐 최근에는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자, 이 영등포 구청역이 다 그곳에 이제 중심인데 여기가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당연히 여의도 세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겠고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당산역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위에 9호선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왜 영등포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냐? 바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8월 이제 개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양천을 중심해서 이 주변으로 서부간선도로 그 차들은 또 지하로 많이 다니고 상층부가 상당 부분 공원으로 많이 또 꾸며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10월 날씨까지 지금 쭉이잖아요. 자, 4개 차로 왕복 4개 차로로 해서 모든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상층부 자체는 전부 다 공원이 되는데 이게 내년 4월 개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층부 공원화되는 게 바로 개통이 되고 나면 위에 그대로 작업이 시작되면 2023년이면 이제 공원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집 앞에서 1분 거리에 이런 거의 뭐 서울광장 8배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이제 공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야, 뭐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이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라면 뭐 그런 변화가 되겠고. 자,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여의도, 강남, 종로 3대 도심 영등포의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이 영등포 구청역 더블 역세권에서 1분 거리고요. 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 영등포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이쪽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장까지 1분 거리예요. 자, 코스트코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코스트코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대로 지금 그 공원화되는 지하사업되는 공원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1111. 자, 이런 입지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방 한 개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정말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1.5룸 타입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중요하죠. 지금 이쪽도 많이 올라 있는데요. 지금 3억 800에서 3억 1,800 가격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실제로 내가 더블 역세권에 모든 몰세권 1분 거리에 2,800에서 3,200이라고 하는 정말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월세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85만에서 9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방송 중에 이렇게 뭐 유망한 것들 다 또 찍어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일단은 제가 2020년 그 부동산 시장 결산해드리고 2021년에 유망한 부동산들 또 추천을 해드리고 또 뭐 지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지금은 뭐 지방 계신 분들이든지 뭐 경기나 인천권 계신 분들도 지금 서울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엄청, 내년은 이제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강남 쪽에 국제1호 복합지구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을 직접 다 해드리고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또 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꼭 예약 전화 하셔야 되겠죠. 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